저는 다른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잡채밥을 먹고 싶었는데 다들 시키는 짜장면을 시켜버렸어요. 제대로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상대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싫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화낼까봐? 무슨 근거로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거절 좀 했다고 상대방이 화내는 건 정당한 거예요? 우선은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람 좋은 척 하다가 도리어 내가 상처받는다. 내겐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다.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절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늘 노력하고 있지만 늘 고달픕니다. 왜 힘들까요? 우리는 왜 타인을 신경 쓸까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왜 늘 약자가 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 생각은 사양합니다 입니다. 2019년에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수호서재, 저자는 한경은, 페이지 수는 312페이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 남의 눈치를 보는 이유를 인정욕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남들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기만 하는 이른바 잘해주고 상처받는 착한 사람들, 이들이 눈치를 보고 주변을 의식하는 이유가 욕 안 먹고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른바 착한 사람들은 인정욕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잡채밥을 먹고 싶었지만 눈치보다 짜장면을 주문했다. 이건 결국 남들과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것, 요거로 인해서 생길지도 모르는 비난, 따돌림, 비웃음, 차별,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튀지를 않고 그냥 중간에 머물면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제약을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집니다. 주변에서 누가 속닥거리기만 해도 내 얘기하나 보다. 같이 있는 사람이 표정이 별로면 나 때문에 그러나? 할 말이 있어도 에휴, 어차피 말해봤자 욕만 먹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멋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독심술의 오류이고요. 막연하게 자신의 감정에 근거를 해버리는 감정적 추리이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듯이 단정 지어버리는 예언자의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월감 때문입니다. 이 도덕적이라는 가치는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좋은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는 엄청나게 도덕적인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만한 일에도 사람 좋은 척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한 편견이에요. 신도 분노를 하고 성인들도 화를 내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화를 내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맨날 분노하고 화내면서 살려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좋은 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덕적 우월감은 왜 가지게 된 걸까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때 너무 피곤해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바로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들을 보면요, 모두 다 해야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요것뿐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요, 상호작용을 하는 서로의 존재들을 공평한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질서로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와 잘못과 문제점,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경직된 사고를 기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 도덕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종속성이나 충성심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죄책감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요거를 배우면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딱 잘라서 O, X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우선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생각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도덕적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묶어놓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4월 씨는 왜 그렇게 까탈스럽고 예민해? 아, 같이 일하기 힘드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죄송해요. 제가 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눈치 그만 보는 거예요. 아니, 대놓고 저 따위로 말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판단을 내 기준으로 두지 마세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리분별할 줄 알고요. 옳고 그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요. 당신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입이 되는 부정적인 메시지, 요거를 자연스럽게 품고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 심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를 나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한 명이 단 한 번만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면 그것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재생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당신이 타인에게 받은 평가를 마치 답안지라고 생각하고서 답을 맞춰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타인의 시선으로 산다는 것은요, 마치 내 몸에 방울이라도 달린 것처럼 온몸에 있는 세포와 신경들을 곤두세우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러한 긴장감을 무기한으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작품은 세상살이와 인간관계에 지쳐서 비틀비틀 쓰러질 것 같은 우리가 공감하기에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보통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이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자존감을 연결 지으면서 힘내요, 파이팅, 이런 걸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징이에요. 이야기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심리상담가인 저자가 다양한 예술치료 활동을 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구성만 놓고 보면은 2018년작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하고 비슷해요. 어떤 형식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당신의 생각은 사양합니다의 리뷰였습니다. 저자가 본격적으로 심리상담을 공부한 것이 자신과 엄마와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늘 착한 딸로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했고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자신, 그런 자신이 행복은커녕 노력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와 짜증이 쌓이고 공허함이 깊어갔던 경험, 요거를 바닥에다가 쫙 깔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진심이 들어가 있는 글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